혹시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를 뜨겁게 장식한 정신질환,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누구도 잘 모르는 우리의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송국 클럽하우스의 유튜브 제작진 송TV 회원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국 클럽하우스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TV 제작단의 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국 클럽이요? 클럽이라면 골프나 춤추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국 클럽하우스는 부산 최초의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이 클럽하우스 모델은 미국의 정신장애인의 자조 모임 와나, 위아낫 언론이란 곳을 시초로 출발한 정신장애인 임파워먼트 재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을 일컫습니다. 저희 성국 클럽하우스는 현재 60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또는 우울증, 조울증을 겪고 있는 성인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돕고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편견이나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부터 나누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국밥 시키신 분! 네. 국밥 시키신 분! 저기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게 국밥인가요? 네, 돼지국밥인데요. 사실 촬영 전에 송TV 제작진들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하려면 어떤 컨셉이 좋을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밥을 선택했지요. 국밥과 정신장애인이라 전 도통 연결이 안 되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국밥은 부산의 대표 음식이지요. 국밥을 먹으러 부산에 놀러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부산과 국밥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밥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언뜻 봤을 때 국밥 속에 돼지 내장이 섞여 있고 그런 이미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하고 나면 찾아다니며 먹을 정도로 호감 가득한 음식이 되는 게 바로 돼지국밥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힌트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 부산 탐구 생활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저의 일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미디어에 비춰진 모습만으로 떠올렸을 때는 좀 무서운 분들, 상처가 좀 많으신 분들,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계실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것도 제 편견이겠죠? 사실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반응들을 보면 가지각색이죠. 정신장애인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 먹고 자고 집에만 있다. 우리 일상에 대한 시선은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사실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하루하루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설책을 즐겨 보기도 하고 음악도 듣죠. 특히 발라드를 좋아해요. 송국에서는 오늘처럼 편견 해소를 위해 시민들에게도 강의도 하고 영상 제작도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성국 클럽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병원에만 있다거나 또는 집에만 있다는 편견은 증상이 좀 많이 심하셔서 일상생활에 좀 힘드신 분들에 해당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연습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집 밖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 입원을 반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송국을 만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뉴스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저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런 뉴스 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고 병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종종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 분야의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NC님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시나요? 저는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을 갑니다. 예. 그죠. 당연히 동네나 약국이나 병원을 찾습니다. 많이 아프면 큰 병원을 가고요. 병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진료도 받고 때에 따라 입원도 합니다. 결국 병을 낫기 위해 좋은 치료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건강한 치료 환경이 마련되고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요즘 같은 사건, 사고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받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늘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전 범죄율이 1.4%인데 비해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 거의 14배 차이가 나는데요. 더군다나 조현병 환자에만 국한하면 0.1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범죄에서 이제 정신 감정을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사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굉장히 오래되고 깊은 편견이 아직 만들어져 있고요. 정신장애인들이 건강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 경험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이 편견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미디어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참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화두를 좀 현실로 옮겨볼까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사실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신질환자 그 자체가 우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욱 자연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잠재된 위험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시간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방송인들도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많이들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생기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문턱이 예전에 비해 조금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좀 아직 많이 높은 편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편견이 사실 실제 만나서 발생하는 것보다 겪어보지 않았지만 막연히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편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송국에 다니고 있는 많은 회원분들이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고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살아가는 분도 있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회원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일터나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서로를 만나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사회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환경뿐만 아니라 주거, 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정신장애인들이 편견 없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송국 클럽하우스 회원과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 가지고 오셨던 이 국밥, 저 이제 이 국밥이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맛을 모를 때는 이상할 것 같지만 먹고 나면 그 깊이를 알게 되는 음식. 정신장애인도 알고 나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정신건강의 숙제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유튜브 채널 송TV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송TV는 천국 클럽하우스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찍고 편집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롭고 싶은 파랑새입니다. 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릴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에 대해 아무래도 사연을 보여줄까? 제 주변 사람은 약을 한 번 안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조울증이신데 조증일 때는 장을 막 30만 원씩 보시고 우울증일 때는 밥을 안 드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좋은 약이 있을까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두 알을 먹는데 하나는 로도핀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모르거든요. 근데 항우울제라는가 그렇다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땡긴다는 것도 있다던데 제가 잘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하고 처방전을 잘 써서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우울제를 먹는데요. 그런 살찌게 만드는 식욕 증가가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그냥 막 약간 월경 증후 것처럼 그렇게 막 음식이 땡겨요. 하얀새였습니다. 사이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구에 다니고 있는 모험에 달린 입니다. 모험아 스틸에는 빵집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그마 이거 수거한 지 얼마나 됐어요? 2, 3년 됐습니다. 매일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 돌리고 있습니다. 매일짜리 5주짜리 5주짜리 그렇게 돌려하고 있습니다. 모금하면 계속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차별받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별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남미와 양현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청 남미역에서 부산 상호생활 스튜디오 촬영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연구가 나타내주면 제가 실체 다음 시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전달해드렸죠.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코드가 또 있었는데요. 같이 가보시죠. 시원해. 이곳은 시청남 미디어센터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일반 주민이냐 누구나 오셔가지고 미디어 교육도 들어져 있고 자기 작품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좋다기보다 이거 여기는 4층입니다. 정비에 비할 수 있는 정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 명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일 하세요? 여기서 장비 대여 반납, 관리 이런 것들 해드리고 또 뭐 시설 대관 이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장비를 어떤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국비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2층인데요. 2층에는 공개 홀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시니까 지금 오늘 VF를 상영한다고 하네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거 보시면 앞에
공간이 너무인데요. 이 휠체어로 편하게 영화를 다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비워두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드레스인데요. 개인이나 미디어 교육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일반적인 대여를 가능하고 채널 이어진다 홈페이지나 채널 이어진다에 들어가서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편의점인데요. 제가 미디어 센터에서 이용해 왔던 실수 중에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드디어 오늘 가보려고 했던 부산 당구생활 촬영 현장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아 시원해. 오늘 영웅님의 궁금 좀 하고 갈게요. 쭉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찍고 편집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동국 클럽하우스의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미처 아직 못했던 부분과 겪어보지 못한 것들 직접 보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짜 대단한데요. 누구나 가능성이 있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든지요. 부산 당구생활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한두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제 5개 중에 5개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스터를 사용을 처음 해본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영상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이 기청라기에 된다니까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꼭 와보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능능능능 끝! 사업을 하시다가 법을 몰라 악덕 사장이 되셨다고요?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돈은 제대로 받는 건지 의심이 드신다고요? 아리까리한 노동법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천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상시에 팬이셨는데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예, 이런 자리에서 또 뵙고 참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을 1년마다 했는데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1년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왜 3개월로 하냐고 하니까 요즘은 3개월마다 하는 추세라며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이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갑자기 아파트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3개월 근로계약을 한 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저와 같은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업체가 근로계약을 3개월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위탁업체가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위탁업체가 아파트랑 계약을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계약을 이제 위탁업체가 따내려고 하면 수수료를 왜 작게 부르는 업체들이 대부분 아파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수료를 부를 때
거기에는 노동자들의 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런 게 다 포함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와 계약을 하면 이 위탁업체가 낮게 부른 수수료 요거를 이제 자기 이익에서 줄어드니까 이걸 높이려고 노동자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년을 계약을 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걸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니까 계약 기간을 일부러 3개월, 5개월 하면서 노동자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노동자들 퇴직금 못 받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자기 이윤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위탁업체가 3개월, 5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3개월이나 5개월 같이 단기간으로 계속 계약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기억해야 할 노동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이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이제 계속해서 근무를 하세요. 이분들은 단기로 하지만. 그래서 법상에서는 이렇게 단기로 하더라도 근무가 연속되면 이걸 계속 이어진 근로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3개월, 5개월 하는 이 단기 계약이 무의미하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결국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정당하게 지급한 비용을 위탁업체에서 횡령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그 아파트와 보통 이제 위탁업체 계약이 1년이나 2년 딱 되잖아요. 1년이라고 치면 이 1년이 계약이 딱 끝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그 내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원래 계약했던 위탁업체가 이제는 더 이상 관여를 못 하게 되잖아요. 이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겁니다. 아니면 퇴직금이랑 달라, 연차. 계약 기간이 3개월, 5개월이었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기를 하게 되고 안 준다,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이게 딱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근로기준법 49조에 보면 임금에 대한 시효가 있어요. 이게 임금 체불된 상황에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3년에 대해서만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3년 이상이 계속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고 있으면 사실 고용불안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똑같이 도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연차를 쓰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개별 사안으로 한번 진단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로 일단 문의를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역시 노동자 스스로 노동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당하지 않겠네요. 또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문의 주신 분처럼 3개월 뭐 이런 계약하는 게 형식적이다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듯이 계약 만료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겉으로는 계약 만료지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위탁업체들은 한 아파트만 계약 안 해요. 관리는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다 지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 지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해고냐 아니냐 이게 법적 절차가 막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 기간은 3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 일 못했다 잘. 그러고 그게 계약 만료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법적으로는 해고이기 때문에 이 해고에 대한 과정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될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단기 계약 노동자들이 기억하셔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코너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전달해드리는 내용이다 보니 충분한 궁금증을 풀지 못하셨을 텐데요. 본인의 상황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시민의 의한 부산 시민을 위한 방송은 계속됩니다. 부산 탐구생활 또 또 만나요.